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의 본성 단원의 물리 과목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문제 볼 건데요. 09년 7번 문제, 11년 2번 문제, 2011년 6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09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7번 문제는 진자의 길이와 주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보고서의 일부가 이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로 이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로도 작성을 하고, 진자의 길이와 진자의 주기와의 관계를 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맞는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과정 1에서 실의 길이의 측정값을 유효 숫자를 고려하여 바르게 기록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보면 자의 눈금이 이렇게 확대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의 눈금을 보시면 이제 10cm, 11cm, 1cm 단위가 있고 그 사이에 1mm 단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cm, 6, 7, 8, 9, 10cm 이렇게 1cm 눈금이 있고 그 사이에 10개 눈금이 되어 있으니까 1mm 단위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자죠. 그래서 측정값을 10.2cm라고 이제 썼는데 이제 이것은 실의 길이의 측정값을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바르게 기록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 숫자는 측정한 도구의 최소 단위의 10분의 1까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단위는 1mm이기 때문에 그것의 최소 단위의 1mm의 10분의 1인 0.1mm까지 써야겠죠. 그래서 측정값을 10.20이라고 써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과정 2의 A에 들어갈 평균값은 유효 숫자를 고려하면 1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를 보면요 이렇게 학생 A는 18초, 그 다음에 학생 B는 18.1초, 학생 C는 18.17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소수점을 없애야 되는지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될지 둘째 자리까지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될 텐데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평균값은 유효 숫자를 고려하면 18이다 라고 한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유효 숫자가 다를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그 최소인 유효 숫자의 개수에 맞춰서 평균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평균은 18.06인데 이제 이 A 값 평균에다가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제일 적은 소수점이 없는 18이라고 써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실의 길이와 주기의 제곱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의 주된 탐구 과정은 자료 변환. 이건 맞는 설명이죠. 이제 표를 작성한 것을 그 다음에 그래프로 작성하는 것은 자료 변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을 외삽을 이용하면 실의 길이가 50cm일 때의 주기를 알 수 있다. 실험에서는 실의 길이가 40cm일 때까지를 측정을 했으니까 50cm 실의 길이일 때는 주기를 구하는 것은 이제 내삽이 아닌 외삽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1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교사와 영희의 대화이다 해서 이제 구리막대가 왜 대전체에 끌려왔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이제 영희와 김교사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제 보시죠. 가는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얻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를 보면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와요 라고 했는데 이 금속이 대전체에 끌려왔다는 것은 지금 구리막대가 금속이라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관찰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릴 거라면 이제 귀납적 일반화가 되겠지만 한 번의 관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영희가 가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예상을 하는 과정에는 연역적 방법이 포함된다. 이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면 대전제로부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 가의 생각,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는 이제 대전제를 통해서 알루미늄 막대도 금속이니까 대전체에 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금속이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금속이니까 대전체에 끌려올 것이다. 이런 이제 연역적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이제 후공 긍정의 오류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노량진에 있으면 서울에 있다. 이런 이제 명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건 혹은 후건 이런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이 먼저 나올 것인지 뒤에 있는 서술어가 먼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건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있으면
그리고 이제 후건 긍정이라는 말은 서울에 있으면이 되는 거고, 후건 부정이라는 말은 서울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건 긍정이면 서울에 있으면 노량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후건 긍정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데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량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량진에 있으면 서울에 있다의 후건 긍정문은 서울에 있으면 노량진에 있다가 되는 거고, 이것은 후건 긍정의 오류가 됩니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니까요. 이게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건 부정문이라면 서울에 없다면 노량진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건 긍정이라면 노량진에 있으면 서울에 있다가 전건 긍정이 되고, 전건 부정도 오류가 되는데, 전건 부정은 이제 노량진에 없다면 서울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량진에 없다면 서울에 없다. 그러니까 노량진에 없다고 해서 서울에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 보기를 보면 지금 영희가 구리를 가지고 금속은 끌려오는 것을 보고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와요 라고 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실험을 했는데 알루미늄 막대도 금속이니까 끌려올 거예요 이렇게 했고, 알루미늄도 끌려오니까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는 생각이 옳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구리는 영희가 구리는 금속이니까 그런가 봐요를 했죠. 그래서 구리는 금속이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금속이다. 이 문장의 이제 후건 긍정문은 금속은 구리다, 금속은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속은 구리와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오류냐면 구리와 알루미늄 말고도 또 다른 금속도 있죠. 근데 마치 금속에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내린 결론은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는 것이 생각이 옳아요 라고 했죠.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 하는 말의 이제 후건 긍정문은 대전체에 끌려오면 금속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희가 라의 결론을 내렸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이 후건 긍정문이라고 한다면 그럼 대전제의 문장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든 혹은 이게 대전제든 둘 중에 하나는 후건 긍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오는데 대전체에 끌려오면 무조건 다 금속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비금속도 끌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 두 문장을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구리와 알루미늄은 금속인데 금속은 대전체에 끌려온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것의 후건 긍정문은 대전체에 끌려오는 것은 금속인데 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써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왜 또 오류가 되냐면 대전체에 끌려오는 것이 금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금속도 끌려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금속에는 구리와 알루미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금속도 있죠. 근데 지금 영희는 또 다른 금속으로는 실험을 안 해본다고 했죠. 왜냐면 다른 금속을 해볼 필요가 없다. 끌려온다고 이미 지금 영희는 금속은 끌려온다라고 생각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전공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금속이어도 안 끌려올 수도 있고, 또 금속이 아닌 것도 또 끌려올 수도 있는 상황, 비금속도 끌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1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년 6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5가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쓰는 문제일 때에도 이런 기출에 나와 있었던 이런 예시들을 문장을 좀 알고 있으면 답안을 쓸 때도 좀 더 모범 답안에 가깝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에 있는 이런 예시들, 써져 있는 문장들은 따로 적어놓고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해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B가 되겠습니다. 여러 과학자 사이의 협력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기계공을 불러서 실험 장치를 이제 더 정밀하게 실험 장치를 제작한 거죠. 그래서 기술의 활용, D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론뿐 아니라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는 플래처는 내키지 않았지만 밀리칸의 부탁으로 강도구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같이 이렇게 한 게 맞는데
혼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내용이다라는 거여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B, D,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